자,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챕터 7 제 7번째 연습 문제집 있지? 연습 문제집에 섹션 2의 문항 2번에 대한 설명, 그 점화식 있잖아. 제시문 나에 있는 점화식 a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이 아니라 am 플러스 2 이퀄 a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1의 an에 관한 점화식 설명, 그 함수의 개수에 관한 점화식 설명 있잖아. 그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제 부족했었는데 약간 보완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러한 가능한 함수의 개수와 이와 같은 점화식과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문제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유도되어지는지 과정들을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보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먼저 주어진 함수 fx의 성질에서 제시문 나에 보시게 되면 함수 fx가 그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성했었을 때 원래 정의값, 영의값, s값을 원래 정의의 값이지 그대로 x값을 이제 가진다. 그리고 이제 뭐 제시문 나에서 이것이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제시문 가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가능한 함수의 개수. 물론 이때 정역과 치역은, 정역과 공역은 x에서 x로의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함수 f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점화식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된 거지, 수열 an이. 그쵸? 그래서 주어진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의 개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기 자신에 대응해서, 그치? x에 대응되어진 값을 다시 함수에 다시 한번 했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x의 집합 x를 갖다가 우리가 x1부터 n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xn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f의 fx 이퀄 x의 대응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f에서 또 자기 자신의 집합의 원소들로 그대로 이제 대응이 되겠지. x1부터 xn까지의 영역으로 대응이 될 테고, 다시 함수 fx를 한 번 더 취했을 때, 그치? 또 다시 이렇게 이제 x1부터 xn까지 어떤 값을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어떤 의미의 xi번째 원소에 대해서 xi가 저 조건에 의해서, 함수의 조건에 의해서 i의 j로 이렇게 대응되었다고 하자. j번째. i와 j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여하튼지 어떤 xj의 j번째 어떤 것에 대응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조건에 의해서 다시 처음에 자기 자신의 값으로 대응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 변형했었을 때 다시 처음에 xi로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지금 함수 f의 fx의 equal x의 그 조건 함수가 되겠죠. 함수 조건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대응 관계에 해당하는 n개의 x의 원소들이 x1부터 xn까지가 있었을 때, 이 n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가능한 1대1 대응의 개수를 뭐라고 정의하자? 그쵸, an이라고 하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fx의 개수를 갖다가 an이라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해놓은 문제야. 자,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이 점화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이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점화식이 전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즉 원소의 개수가 x의 m 플러스 1개에서 m 플러스 1개의 원소에서 m 플러스 2개의 원소로 확장되어질 때 어떠한 개수 간의 상호관계,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요걸 이제 조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x에 m 플러스 1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지금 현재 m 플러스 1개의 원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물론 m 플러스 1개의 원소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서 a의 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a의 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원소 하나가, m 플러스 2번째 원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이렇게 이제 원소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추가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자, 그리고 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함수, 이렇게 추가되어지는 원소에 의해서 대응 관계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대응 관계와 타 원소의 대응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원소가 하나 들어오면서 n 플러스 2번째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대응되어지는, 그치? f의 fx 이퀄 x의 규칙에 의해서 이런 첫 번째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그쵸 xn 플러스 2 새로 들어온 것이 기존에 있던 x1부터 x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것에 대응되어지고 규칙에 의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 나눠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죠? 자, 먼저 xn 플러스 2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대응되어지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제1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xn 플러스 2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수해서 세할 필요는 없겠지. 나머지 것들의 조합의 경우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즉 n 플러스 1개가 f의 fx 이퀄 x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조합되어지는 대응관계 1대1 대응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귀납적 정의에 의해 가지고, 그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결국은 n 플러스 1개를 n 플러스 1개에 대응시키는 이러한 이제 함수의 개수와 같을 것이므로 첫 번째 경우의 수, 즉 xn 플러스 2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오는 이런 경우를 먼저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경우의 수는 나머지 n 플러스 1개의 원소들을 n 플러스 1개의 원소들을 대응시키는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대응시키는 개수에 해당하게 될 거야. 즉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xn 플러스 2가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xj에 이렇게 대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규칙에 의해서 xj는 다시 xn 플러스 2에 대응되겠지.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xj, 최초의 xj 역시 뭘로 대응돼야 돼? 그치, 서로 교환을 해야만 가능하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xj가 x의 n 플러스 2하고 대응되어야 되고, 그치, 다시 xj에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즉, xn 플러스 2가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것에 대응해서 연결되어질 때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상대편도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치, xj가 xn 플러스 2에 대응되고 xj에 이렇게 고정되어야만 되는 거야. 즉, 두 번째 경우로 n 플러스 2의 번째로 이렇게 들어온 값이 j 값과 같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이때는 몇 개의 원소가 고정돼 버리게 돼? 그치, xn 플러스 2와 xj가 고정되어져 버리고 이것에 대한 나머지의 경우의 수만, 그치?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 몇 개가 되어지게 돼? 전체 n 플러스 2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그치, 나머지 것들만 1대1 대응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귀납적 정의에서 이러한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어져? 그쵸, a의 n개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경우에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자. 그쵸, xn 플러스 2가 어떠한 의미의 x1부터 xn 플러스 2까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다 튀어나오지? 그치?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다? 그쵸, n 플러스 1개, 자기 자신이 아닌 xn 플러스 2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an개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개수로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n 플러스 2개의 원소들을 규칙에 따라서, 제시문 나에 주어진 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an 플러스 2 이퀄 첫 번째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의 a의 n이라고 하는 제시문 나에 있는 점화식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내용이 이런 함수에 대한 규칙과 개수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 2번과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문제 2번은 이제 전화를 서로 걸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전화는 이제 쌍방 간의 이제 통화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두 명씩 한 쌍으로 통화를 하거나 혹은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나눠줬어. 이 조건이 지금 여기에 대응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봐. 지금 여기에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xn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xn 플러스 2가 만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응되어지는 경우를 갖다 생각해보자. 전화로서. 즉,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제1의 경우를 자기 자신과 마치 통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과 아무하고도 통화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돼? 같이 매치를 시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AM 플러스 1개만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통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 여기서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과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치워버리면 되는 거야. 상호간에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를 해보자. 상호간에 통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게 돼? 그치? 상호간에 통화하는 경우는 XM 플러스 2가 XJ하고 통화할 테고, XJ가 XM 플러스 2하고 통화하고 있는 경우니까, XJ 역시 XM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야. 즉, 둘이 통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게 돼? 그치? 앞에서 봤던 2번의 경우.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경우들은 이 두 번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해당하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전체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서 통화하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의 규칙을 따른다? 재심은 나의 점화식을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생각하면 먼저 최초의 집합 X에 X1 뭐 초항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A1을 따져보게 되면 집합 X에 X1 한 명만 있다는 상황이야. 한 명만 있으면 통화 가능한 경우는 통화의 경우들은 통화하지 않는 경우 하나밖에 없지. 자기 자신과 통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해도 되고.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어지게 함수의 경우의 수가 A의 1 이퀄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X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원소가 X1과 X2. 자, 이 경우에는 둘 다 통화를 하지 않거나, 그쵸? 둘 다 통화를 하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대응하잖아. 엇갈려서 둘이 통화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A의 2가 얼마가 되어지게 돼? A의 2가 2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자, A의 7, 7명이 통화하는 모든 경우의 수들, 대응하는 함수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찾는 문제는 결국 A7을 찾는 문제다. 그치? 그러면 A7은 A의 6 플러스 M 플러스 1, 6 곱하기 A의 5. 자, 다시 A5와 A6를 풀어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여기서 대입해서 늘려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A1부터 A7까지 그냥 딱 계산하는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규칙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치? 이 규칙에 대한 설명 통해가지고. 그래서 A1 이퀄 1, A2 이퀄 2, A3 이퀄 A의 2 플러스 2 곱하기 A의 1 해가지고 얼마가 되어지나? A의 2가 2였고 2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총 4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의 4가 A의 3 플러스 3 곱하기 A의 2. 그치? 그래서 A의 3가 지금 4고 4 플러스 3 곱하기 A의 2. A의 2가 2였지. 그래서 총 10개가 되어지고 10가지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5 구하고 A의 5는 A의 4 플러스 A의 그치? 3가 될 테니까 A4가 지금 10 플러스 4 곱하기 A3 얼마였나? 4였지? 그래서 4, 4, 16에 26개가 되어줄 테고. 자, 이제 A6만 구하면 되지. A6는 A5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A4 해서 A5가 26개 플러스 곱하기 5 곱하기 A4가 지금 10개 해서 총 50, 60, 76, 그치? 76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A7, A6가 76까지 플러스 6 곱하기 A5에 해당하는 거 값이 얼마였나? 26이었지?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곱하여서 계산만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를 뽑아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함수의 대응관계의 개수들은 이것도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은 그걸로 함수의 대응관계에 관한 점화식을 일단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점화식을 구성하는 것은 n개의 원소들이 이미 대응하는 개수 an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n 플러스 1번째 원소가 왔었을 때 n 플러스 1번째 원소가 자기 자신의 그대로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원소가 n 플러스 1번째 새로 들어오는 원소가 그 이전에 있던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이전에 있던 원소의 집합에 어떤 것과 바뀌어서 대응되어질 때 상대편 대응하는 원소의 정역상의 원소가 또
다른 원소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런 1대1 함수의 대응관계 개수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접근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열의 이제 균합적 정의와 점화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연습 문제로서 꽤 쓸만한 문제니까 한번 좀 잘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오늘 조금 더 추가로 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꼭 내용 점검해 두시기 바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